부산 해안가의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골목길은 적막하게 고요해.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들려왔어. 배민지의 비밀 창고가 있는 부두 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 민지는 고급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어.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어. 또 정보가 새나갔네. 그녀는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어. 박지호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어. 회장님, 경찰이 우리 장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있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지호를 바라보았어. 세 번째야. 세 번째 급습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해?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 불가능해요.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았어. 그녀의 손가락이 가죽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 우리 가족 중에 배신자가 있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호가 물었어. 민지는 탁자 위에 놓인 세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어. 박지호, 김태훈, 이수연.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의 사진이었어.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조직의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어.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민지가 약간 기침을 하며 말했어. 의사는 몇 개월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어. 그동안 지호가 조직을 이끌 거야. 놀란 표정들이 방을 가득 채웠어. 민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 괜찮아. 치료만 받으면 돼.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어. 회의가 끝난 후 민지는 이수연을 따로 불렀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이 사람 좀 찾아줘. 그녀는 한유진의 사진을 수연에게 건넸어. 누구죠?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 필요한 배우야. 민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 아주 특별한 역할을 위한. 강남의 비밀 성형외과. 민지는 의사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어. 간단한 시술들이에요. 턱선을 약간 바꾸고 광대를 조금 다듬고 눈매를 살짝 수정해요. 충분히 달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민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완벽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수술 후 2주. 민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바라보았어. 턱은 약간 둥그러지고 눈은 조금 더 커졌으며 입술은 미묘하게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 배민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 송미래. 좋은 이름이네. 그녀는 새로운 가발을 써보며 중얼거렸어. 한편 한유진은 배민지의 은밀한 요청에 따라 홍콩 억양의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유진이 약간 어색한 홍콩식 억양으로 물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충분해.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자연스러워 보여야 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확히? 유진이 물었어. 민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 당신은 홍콩에서 온 신비한 투자자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충실한 비서고.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 한유진은 홍콩 사업가 린메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 송미래로 변장한 민지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 박지호가 예약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 박 이사님이시죠? 유진이 억양 있는 한국어로 말했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 네, 반갑습니다. 린 대표님. 제 비서 송미래입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니 필요하면 통역을 도와줄 겁니다. 미래로 변장한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 지호는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아무런 인식의 기미가 없었어. 식사 중간 미래는 자리를 비웠고 지호는 린과 단둘이 남게 되었어. 박 이사님, 유진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 사실 저는 배민지 회장님의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요.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서로 돌려 말하지 맙시다. 제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회사의 진짜 장부를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매우 관대한 보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호는 잠시 침묵했어. 그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돌렸어. 얼마나 관대한 보상인가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지는 문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 지호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어. 500만 달러요. 유진이 말했어. 현금으로. 지호는 미소를 지었어. 흥미롭네요. 생각해 볼게요. 민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 그렇게 쉽게 유혹되다니. 이틀 후 민지와 유진은 태훈과 만났어. 이번에는 비밀클럽의 VIP 룸이었어. 태훈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도착했어. 그의 눈빛은 예리했어. 린 대표님, 좋은 저녁이네요.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래는 조용히 메모를 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주시했어. 태훈은 비즈니스에 관한 질문에 예상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답했어. 김 부장님, 유진이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배민지 회장님이 곧 큰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들었어요. 경찰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태훈의 표정이 단단해졌어. 그런 소문이 있나요? 소문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제 정보통은 매우 정확해요. 회장님은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빠져나갈 수 있어요. 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 어떻게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회장님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기회예요. 당신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우리는 당신이 이끄는 새로운 조직을 지원할 수 있어요. 태훈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린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배 회장님께 목숨을 빚졌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죠. 민지는 태훈의 단호한 거절에 놀랐어. 그녀는 항상 태훈을 야심찬 신참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충성심은 예상치 못했어. 마지막으로 민지와 유진은 이수연을 만났어. 해변가의 조용한 카페였어. 수연은 항상 그렇듯이 차분하고 경계심이 강했어.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주변을 계속 살폈어. 린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수연이 공손하게 말했어. 미래는 차를 따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주에 깊게 들었어. 이 부장님, 당신의 평판이 자자해요. 유진이 말했어. 배 회장님의 보안 책임자로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수연은 미소만 지었어. 과찬이세요. 사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희는 곧 부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수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 저 같은 사람이요? 내 충성스럽고 효율적이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배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안할 수 있어요. 수연은 한 모금의 차를 마셨어. 어떤 조건인가요? 구체적으로? 2배의 급여, 홍콩의 아파트, 그리고 보호요. 경찰로부터의 완전한 보호요. 수연의 눈이 번뜩였어. 왜 제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배 회장님의 조직이 곧 무너질 거예요. 당신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부에 정보원이 있다는 것을.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 제가 뭘 해야 하죠? 간단해요. 배 회장님의 모든 비밀시설 위치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생각해 볼게요. 연락드릴게요. 민지는 수연의 모호한 반응에 불안해졌어. 수연은 항상 충성스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날 밤, 민지는 호텔방에서 유진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 유진은 자꾸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마침내 물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전화였어요. 유진이 대답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본능은 경고음을 울렸어.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유진을 따라 나섰어. 유진은 항구 근처의 한 창고로 향했어. 민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지켜보았어. 놀랍게도 유진은 민지의 오랜 경쟁자인 강도윤과 만났어.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유진이 말했어.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좋아, 도윤이 답했어.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얻으면 배민지의 제국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민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 유진이 이중 스파이였어. 하지만 그녀는 본능을 억누르고 조용히 물러났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민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 그녀는 지호, 태훈, 수연을 동시에 만나기로 했어. 해변가의 비밀 별장이었어. 린 대표님이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거예요. 미래는 세 사람에게 설명했어. 그녀는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유진 대신 민지가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세 사람의 놀란 표정이 방을 가득 채웠어. 회장님, 태훈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어. 민지는 가발을 벗고 특수 메이크업을 닦아냈어. 송미래가 배민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어. 놀랐어? 민지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 드디어 끝나는군요. 이 연극이. 민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 알고 있었어? 지호가 앞으로 나섰어. 저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지는 혼란스러웠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호가 설명했어.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죠. 무슨 뜻이야? 태훈이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어. 저는 경찰이에요. 회장님. 3년 전부터 잠입해 있었죠. 민지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어. 배신자. 배신자가 아니에요. 수연이 끼어들었어. 보호자예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 지호가 설명했어. 강도윤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태훈의 도움을 받았죠. 그는 경찰이지만 당신에게 진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민지가 태훈을 바라보며 물었어. 5년 전 제 여동생이 인신매매단에 납치됐었어요.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찾아주셨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민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 그럼 유진은? 강도윤의 스파이였어요. 수연이 답했어. 우리가 그녀를 이용해서 도윤의 계획을 알아낸 거죠. 그리고 급습은? 민지가 물었어. 지호가 미소 지었어. 통제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알려준 정보로 경찰이 빈 창고만 급습하게 했죠. 당신의 진짜 사업은 안전해요.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 이 모든 게 날 위한 거였어? 항상 그래왔어요. 회장님,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 일주일 후 제주도의 한 별장. 민지, 지호, 수연이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 민지가 말했어. 합법적인 사업은 전부 지호에게 넘겼어. 나머지는 정리했고. 경찰과의 거래는 어떻게 됐어? 수연이 물었어. 태훈이 도움을 줬어. 내가 가진 정보와 강도윤을 체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나는 면책을 받았어. 지호는 와인잔을 들어올렸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어갔어. 충성심이란 게 참 이상해. 민지가 중얼거렸어. 내가 가장 의심했던 사람들이 실은 가장 충성스러웠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은 배신자였어. 세상은 복잡해요. 지호가 말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죠.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 이제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았어. 그래, 함께. 바다의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의 대화를 감싸 안았어. 어둠의 여왕은 이제 없었어. 그저 배민지라는 한 여자만이 남았어.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